안녕하세요. 도시을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채널의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질문을 주셔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10분지에 온전한 자유 편에서 온전한 자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을 댓글로 주셔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좀 파고들어서 이제 통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분지의 온전한 자유 편에서 이제 남녀 간의 일시적 사랑 감정에 대한 번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시적인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시작과 끝도 없고 그 감정이 나는 나 스스로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온전하게 자유롭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내용을 좀 더 길게 풀어달라는 분들이 이제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김매력이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읽어드려보면, 많은 연애를 해봤지만 시작은 정말 달콤하지만 어느 순간 고통으로 변해가는 반복되는 연애로 지쳐서 지금은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고통이 반복될까봐 무서워서요. 어떻게 하면 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다 드렸죠. 다 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 질문만 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최대한 쪼개보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의 이 질문자님의 심리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연애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이시겠죠. 연애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고통을 받는지 본인이 일단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달콤한데 결국 끝은 고통을 받더라. 이제 이렇게 다 알고 이제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고통받으니까 겁나서 못하겠고, 고통받는 게 두려워서 또 참아야 되는 거죠. 억지로 참아야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 질문상으로 이분의 심리를 봤을 때 이분은 남녀의 연애를 통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이 번뇌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스스로 인지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의 핵심은 연애를 하고 싶다는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답변을 제가 최대한 드리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찰을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남녀의 관계로 인해서 연애라는 것을 하면 무조건 고통이 따르는데, 이 고통을 받는 이유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서 분석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애매하게 고통 안 받고 연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잘라버리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번뇌라는 걸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번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번뇌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욕망이 있겠지만 욕망을 쫓는 것도 집착이고, 이 욕망을 쫓지 않기 위해서 참고 스스로 억누르는 것 자체도 집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둘 다 집착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쫓아도 그에 따른 고통을 받기 때문에 집착이고, 이 욕망을 참고 억지로 이겨내는 것 자체도 집착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남녀 간의 일시적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생각처럼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 시작은 정말 달콤하지만 달콤하단 말이죠, 시작이. 그래서 이 달콤함을 다시 맛보고 싶은 겁니다. 일으키고 싶은 거죠. 달콤하다라는 개념은 쾌락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콤함 뒤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어쨌든 이 달콤함을 추구하고 싶다는 욕망이 올라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달콤함을 추구하면 고통이 오던데, 이 고통 받는 게 싫어서 나는 이제 못하겠다. 그런데 이 달콤함도 내가 못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 집착을 하는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서, 이것을 이제 통찰력이라고 하죠. 본질을 꿰뚫어서 이것을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온전한 스스로 생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억지로 뭔가를 참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안 해야 된다, 무의미하다라는 이 생각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이겨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자, 집착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집착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대상을 보고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단계를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집착을 내려놨다고 해서 하고 싶지 않아, 어딜 가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 참아야 된다는 이 생각이 대등하게 부딪히거나 집착의 대상에 대해 애매모호한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게 되면 참고 있던 그 집착이 어떤 환경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꿰뚫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통찰력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이 사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통찰력이라는 것은 이 전체 부분을 다 보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편적 지식은 이 한 부분만을 보고 뭔가를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것을 단편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단편적 지식은 말 그대로 전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거죠. 이 지식도 지식은 맞지만 오류가 있는 지식, 즉 모순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통찰력을 갖고 있는 전체적 지식, 본질을 꿰뚫는다는 것은 정면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구나를, 그러니까 전체를 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설명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 남녀가 일으키는 일시적인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본질을 꿰뚫어야 되는 거지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단편적 지식으로 그에 따른 편견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남녀간 일시적 감정은 즐거움과 고통이 동반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찰을 해봐야 되겠죠. 본질을 꿰뚫는 우리가 통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죠.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일단 호감이라는 게 생겨야 되겠죠. 보통 처음 만나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외모겠죠. 외모를 보고 내 마음에 들어야 일단 호감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남녀라는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은 호감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나의 마음을 상대가 자극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이 외모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하죠. 자, 그러면 호감이 일어나서 상대를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어떤 심리를 일으키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야 연애를 하든 속된 말로 이 사람을 꼬시든 뭘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의 장점을 보이고 단점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나의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배려를 하고 원래 본질을 숨기고 뭔가 더 예의 바른 척, 뭔가 더 착한 척, 뭐가 됐든 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되게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기분이 좋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행동을 내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내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는 그래 이해해 줄게. 그러니까 평상시 화낼 일도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는 그래 이번은 내가 용서해 준다. 감정이 이렇게 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상대를 그만큼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감정이 오래 안 가죠. 일시적인 감정은 일시적으로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라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내가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잘 보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 되면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죠. 본성을 보인단 말이죠. 나의 본질, 장점과 그 뒤 숨어있는 단점을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단점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부딪히겠죠, 서로가.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다른 게 되겠죠. 나하고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 말 그대로 이 사람 자체의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좋아한다라는 감정, 사랑한다라는 감정은 이 대상에 대한 모든 부분을 내가 포용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일시적인 감정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단점이 보이고 이 사람이 처음과 다르고 뭔가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다른 식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이 감정은 사랑이랑 거리가 먼 감정이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불만을 처음엔 참겠죠. 서로 간에 참고 서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말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강도가 점점 이제 세지겠죠. 세지면서 이제 말로 싸움을 시작하고 심할 경우에는 이제 육체적으로도 싸움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서로 간에 한계에 부딪히겠죠. 남녀는 싸움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상처를 줄까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기분이 나빴고 그만큼 너를 위해서 내가 참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참았기 때문에 내가 참은 만큼 너도 느껴봐라 이렇게 하면서 말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 상처를 주기 위해서 싸움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단계에는 이제 애증의 관계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감정이 동시에 생긴 거고 애증의 감정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설레이는 감정은 사라지고 그 단계부터 이제 고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하면 뭐가 됐든 가까이 하면 뒤끝까지 보이는 것이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얘가 이 멀리서 바라봤을 때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봤을 때는 다르다라는 거죠. 내 곁에 가까이 두게 되면 얘의 뒤끝까지 다 보입니다. 이 앞에 있는 먼지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멀리 있을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가까이 지내면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연애를 하게 되면 가까이 자주 붙게 되죠. 그래서 가까이 지낸단 말이죠.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밥을 먹고 매일같이 부대끼기 때문에 멀리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불만이 생기고 부딪힘이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멀리 있어서 장단점이 있고 가까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멀리 있으면 그리워하고 가까이 있으면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사한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없으면 그리워하고 있으면 실적내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 간사한 어리석음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또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가까이 옆에 두고 싶어서 뒀는데 두니까 스트레스 받고 멀리 있으면 멀어서 보고 싶어서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 중생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간사합니다. 간사하고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나 자신도 모르는 게 이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좋아하는 감정이나 사랑하는 감정이 뭐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이게 지속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인간의 마음 자체가 간사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런 감정이 한쪽이 또는 양쪽이 감정이 줄어들거나 사라져버리거나 이 감정이 다른 사람한테 이동을 해버리면 이 관계가 깨지겠죠. 그러면 속된 말로 이제 차이게 됩니다. 이게 이별의 통보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은 고통을 덜 받지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이걸 고칠게 이러면서 막 빌죠. 매달리죠.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고통을 더 크게 받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매달리고 이 사람을 잡는다고 해서 이치적으로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은 한번 떠나면 돌아오기 힘든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잡으면 잡을수록 더 내가 자존심을 상해야 되고 더러운 걸 더 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관계가 깨지거나 차이게 되면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말 뭐라 해야 되죠? 하늘이 노랗다 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극강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험이 쌓여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상대가 내를 실증내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 인해서 쌓인단 말이죠. 인간은. 우리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쌓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밀당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서로 밀고 땡기는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순수한 건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좋아하고 만약에 순수하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계산식이 들어갑니다. 밀당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감정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한 번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연락을 한 번 해야 돼. 내가 두 번 하면 너도 두 번 해야 돼라는 이 계산식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나만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사랑이라는 감정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인간이 계산식이 들어가면 일단 사랑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마음이 실증이 나서 뭐 떠나버리면 또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을 만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바람을 피는 또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거짓말을 나한테 하겠죠. 거짓말을 나한테 하고 나한테 속인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만약 이 사람이 나를 수개월 동안 속였다, 이것을 내가 뒤늦게 알았다, 이래 되면 여기서 오는 인간에 대한 배신감, 상처는 또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겠죠. 이 부분도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또 여기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한을 품죠.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안 좋은 감정을 엄청나게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업을 짓게 됩니다. 이 사람도 업을 짓고 나도 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이 크면 클수록 다음에 인연으로 다시 만나면 분명히 이제 안갚음을 하는 악연의 인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부부가 만났는데 처제랑 바람을 핀다든지 뭐 직장 동료랑 바람을 핀다든지, 그래서 수년, 수개월, 많게는 수년 동안 동반자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고통을 받아서 목숨을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다반사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나약하고 간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그렇다, 그러니까 상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중생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죠. 네 번째, 남녀가 만나서 일으키는 이 감정이라는 사랑에 우리는 계산식을 들이밉니다. 요즘에는 뭐 남녀가 이렇게 짝짓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죠. 그래서 남자 5명, 뭐 여자 5명이 어떤 공간에 가서 몇 박 며칠을 보내면서 서로 간에 뭐 대화를 주고받고 이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선택을 해서 이제 짝짓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커플이 있고 커플을 만들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 프로그램들을 좀 유심히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총각 때죠. 예전에 총각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도 저렇게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봤는데, 요즘에는 어떤 관점을 보냐면 공부하는 차원에서 봅니다. 사랑에 목말라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가, 사실 그 보고 있으면 되게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인터뷰를 중간중간에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어떤 심정인지를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나는 A라는 사람도 마음에 들고 B라는 사람도 마음에 든다. A는 외모가 마음에 들고 B는 대화가 잘 된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재고 따집니다. 계산을 하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식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든단 말이죠. 대화도 잘 되고 외모도 좀 괜찮고 적당하고, 그래서 요놈이 제일 적당하네 하고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이것은 은밀히 따지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정인데 이 감정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대화도 돼야 되고 내가 성격도 좀 맞아야 되고 내한테 맞아야 되는 거죠. 내가 니한테 맞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한테 맞출 수 있는, 내한테 맞는 사람을 내가 고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엄밀히 따져서 사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상태죠. 모든 인간은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한테 잘 맞추는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잘 맞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더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버리고 이 사람한테로 가버리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간사하다. 따지고 들어서 선택을 하는 사람은 또 따지고 들어서 선택을 해서 떠나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욕망에 따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정신적인 사랑도 하겠지만 육체적인 사랑도 한단 말이죠. 말 그대로 몸과 정신을 동시에 공유를 하면서 이 관계를 형성을 하죠. 성이 다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관계를 맺습니다. 정신적인 집착과 육체적인 집착이 동시에 더해져서 관계가 형성되면 이 집착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특히 이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집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정신적인 집착도 집착이지만 이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집착도 어마어마하게 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육체적 사랑이라는 것이 성욕이죠. 성욕에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 중생의 욕망 중에 가장 제어하기 힘든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욕이거든요. 이 성욕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성욕이 왕성한 시기가 있죠. 남자는 문지방 넘어가는 힘만 있어도 뭐 여자를 밝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성욕이 엄청 왕성한 시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특히 성욕이 왕성한 그러니까 어린 나이죠. 성욕이 주체가 되지 않는 이런 어린 나이 때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뭐 임신을 한다든지 아이를 가져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선택권이 사라지죠. 완전히 환경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기를 가지지 않으면 헤어지면 그뿐이고 헤어지면서 받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만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욕망을 추구하다가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해버렸다 이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나의 선택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남녀가 짝짓기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부부 이혼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많죠. 이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동일해요. 몇 쌍의 부부가 어떠한 이제 공간으로 와서 이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부의 갈등을 해석하고 이제 풀어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프로그램 특성상 결론은 뭐 좋게 긍정적으로 끝나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부부가 나와서 갈등하는 내용인데 얼마 전에 어떤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부는 여자가 20대 중반이고 남자가 30대고 여자랑 남자의 나이 차이가 5살이니까 꽤 나죠. 꽤 나는데 이제 직장 동료였답니다. 정말 어릴 때 정말 못 모를 때 아기를 가졌고 결혼을 했다는 거죠. 여자 나이가 25인데 이제 아이가 2명인 거죠. 아이가 2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졌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부 갈등 그런 거죠. 이 여자분은 클럽도 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들이 하지 못하는 걸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애기만 보는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게 온 상태인 거죠. 정말 죽고 싶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클럽도 가고 싶고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0대 중반의 여자가 클럽을 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여행 가고 싶고 뭐 뜨거운 열정으로 연애를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 나이 때는 다 그렇게 살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욕망을 추구해서 관계를 일으켰는데 이 관계에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속된 말로 보면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결혼을 했고 이제 사는데 우울증에 걸리고 이혼을 하니 많이 뭐 친권 양육권을 주니 많이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 남자는 이제 여자보다 나이가 많고 이 여자분이 되게 애띠고 모르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애기 엄마인지 모를 정도로 되게 이쁘장하게 생기고 되게 어려 보이는 거죠. 못 모를 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남자분은 두려운 겁니다. 와이프가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외박을 좀 하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것을 결코 반대를 하는 거죠. 절대 안 된다. 나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 어렸을 때 만났던 이 와이프가 혹시나 뒤늦게 더 좋은 남자한테 가지 않을까, 떠나지 않을까라는 집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프를 자유롭게 못 만들어주는 겁니다. 핸들링 하지 않으면 이 여자가 자기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집착이 빠져서 번뇌죠. 번뇌에 빠져서 매일같이 친구랑 술을 마시면서 울면서 토로를 하는 거죠.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와이프 때문에 지금 정말 힘들다. 내가 만약 이 끈을 놓으면 우리는 헤어져야 될 텐데 하고 엄청나게 고통받고 슬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보면 20대 중반의 젊은 여자가 뭐 클럽을 가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따라다니면서 말렸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부모님을 반대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극도로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객기를 부렸고 욕망을 너무 추구했고 그에 따른 결론에 책임을 지기 싫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놓는 순간에 여자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여자의 삶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나는 아직도 젊고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뭔가를 나는 다 못 누렸다가 되는 거죠. 적당히 누릴 거 누리고 할 거 해보고 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못한 거에 대한 미련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어쨌든 욕망을 추구해서 결론을 내게 되면 그에 따른 또 고통을 이제 받게 되는 이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정말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간에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정말 잘 지내고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고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서 정말 우리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너무 행복한 거죠. 이 사람이 있기에, 또는 내가 있기에, 또는 서로 간에 서로 소중하고 서로 아끼는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고 돌연사로 한쪽이 떠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정말 잘 지내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한쪽이 떠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겠죠. 정말 이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이해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한순간 사라져버렸다. 그래 되면 거기서 받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겠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상실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따라서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숨만 쉬고 시체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서서 잊혀집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 행복에 붙어있는 고통이죠. 왜냐? 언젠간 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헤어짐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일 헤어질 수도 있고 뭐 10년 뒤에 헤어질 수도 있고 30년 뒤에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헤어질지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어짐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만큼 그 크기에 따른 고통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이렇게 남녀가 일으키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떤 식으로든 고통이 동반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이제 내가 하겠죠. 아, 나는 고통받아도 괜찮아. 사랑할 때 달콤함 때문에 고통받아도 괜찮아 하는 사람은 뭐 사랑을 하는 거고요. 아, 나는 이 고통이 싫어서 사랑도 안 할래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안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번뇌라는 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단 말이죠. 전화가 와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져서 막 울고 불고 합니다. 어쩌노 죽겠다 니는 많은데 나는 집에서 영화 보고 있는데, 야 니는 좋겠다 야 마음 편해서. 나는 뭐 마음이 편할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지, 아무 일이 생긴 게 아니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사랑을 했다가 헤어진 사람이 울고 불고 힘들다 하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좀 황당하죠. 나한테는 아무런 감정이 일어난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기 때문에 번뇌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여기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 언젠가는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싫으면 감정을 가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뭔가 설레고 싶고 달콤함을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환경이 온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남녀의 일시적인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이제 고찰을 해봐 드렸는데, 다각도로 본 거죠. 어떻게 보면 다각도라고 봤다기는 좀 그렇고, 좀 단점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통찰력으로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이것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통찰력으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각도로 본다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것을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다 보면 아, 이런 거는 좀 단점이네,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이네,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굳이 뭐 좋은 부분을 보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녀의 일시적인 감정은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라는 이것은,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나의 욕망을 일으키고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이치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 어떤 나의 욕망도 일어나지 않고 나의 계산이 나오지 않고 나의 식이 나오지 않는, 나한테 상대가 맞춰야 된다라는 나의 식이 일어나지 않는 정말 순수한 감정일 때 온전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내가 그 어떤 것도 이 사람한테 바라거나 원하는 게 없는 감정일 때 그것을 순수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순수한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나 욕망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심을 잃게 되면서 변질이 된다라는 거죠. 나는 너한테 이래 잘해줬는데, 나는 너를 이만큼 챙겼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배려했는데, 이렇게 따지고 들고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감정은 내가 얼만큼 해줬던, 이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해주든 안 해주든 내가 해줌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건데, 내가 해준 만큼 이 사람도 나한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감정이 충돌이 되면서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번뇌도 똑같다라는 거죠. 부모인 내가 자식으로 해서 니한테 이만큼 희생을 했는데 니가 내한테 이렇게 하나? 내가 니한테 한 만큼 너도 내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식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번뇌가 일어나면서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바라는 거 없이 상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는 정제되지 않은,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감정만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감정마저도 결국 헤어질 때는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경에 이제 나오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을 우리 모든 중생은 받아야 된다. 이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살면서 모든 무수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 이것을 불교에서 일체 계고다. 일체 모든 것은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시적인 감정이죠. 나 욕망을 추구하고 충족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감정. 반복적으로 겪어봐서 이제 질문자님처럼 달콤했는데 결국 고통을 받아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죠. 이분이 이 단계까지 도달을 이제 하신 겁니다. 도달을 했는데 이 단계에서 집착을 내려놓자니 아쉬운 거죠. 왜냐? 달콤함도 있단 말이죠.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려놓기 애매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겪어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큰 고통을 주는 관계를 한 두세 번 더 해보시면, 아, 나는 정말 이 감정에 대해서 정말 이제 싫고, 정말 이제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감정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절머리 나서 나는 나의 갈애와 욕망을 멀리했다. 그래서 나는 이 번뇌에서 벗어났다.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 영역을 해탈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런 것은 잘못된 거고 안 좋은 거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고통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나는 집착을 내려놔야지.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감정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 감정을 분석하고 통찰하고 꿰뚫게 되면서 이 번뇌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번뇌인지 아닌지를 인간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경을 읽어보면 시다르타도 이제 수행을 할 때 정신적 수행과 육체적 수행을 동시에 했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가 보다가 반대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죠. 나는 육체적 수행도 매이지 않고 정신적 수행도 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것에 매이지 않는 중도를 찾게 되었다. 그래서 깨달았다. 나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에 매여 있었고 정신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한쪽을 번갈아 가면서 매일 수 있었고 이 매이는 것에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나는 열반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열반이라는 것은 살아있어서 열반한 것을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열반된 상태에서 육신을 벗어나면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열반이라는 개념은 자유로움을 뜻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즐거움과 고통을 계속 이렇게 메비우스 띠처럼 돌고 돕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구했다가 일로 가서 고통을 받고 또다시 망각하죠. 망각해서 다시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고통을 받고 이렇게 반복을 계속합니다.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느끼게 되겠죠. 이 즐거움을 추구하니까 또 고통이 오네. 처음에는 이 정도 인식을 하지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즐거움을 추구하니까 계속 고통이 오니까 이거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단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된 이 메비우스 띠에 내가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벗어나버리는 상태를 온전한 자유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것이 뭔가 거창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엄청난 것들을 깨닫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열반은 어떤 부분이든 내가 메비우스의 띠에서 벗어난 상태, 자유로운 상태,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상태를 열반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영역에 자유롭다. 나는 매이지 않는다. 나는 남녀의 일시적인 감정이 달콤함도 있지만 고통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수하게 반복되는 윤회하는 이 굴레에서 나는 벗어나 버렸다.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 해탈했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은 이제 유튜브 이제 닉네임이 김매력이시던데 하필이면 또 이제 닉네임이 김매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빠른 답변을 드리고자, 원래는 이제 1대기 영상을 이제 올려야 되는 시점인데 이 영상을 미리 준비한다고 1대기 영상이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다음 시간까지 평온하시기 바랍니다.